이 책들이 책상 위에 있어요. 여기서 본 책은 사라진 반쪽과 이 친밀한 이방인, 그리고 아노말리 봤고, 진실의 조건도 거의 다 봤어요. 요만큼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은 한 이 정도 봤네요. 이 정도 봤는데 어려워가지고 몇 번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하고 찾아봤더니 다들 어렵다는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일단 안심을 하고, 다들 어려워하면서도 인생책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책은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라진 반쪽 같은 경우에는 흑인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이름은 데즈레 빈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스텔라. 근데 이들이 흑인이긴 한데 이제 밝은 흑인이라고 해서 굳이 흑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밝히지 않으면 백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밝은 흑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쌍둥이 중에 한 명의 빈스는 흑인으로 살아가고, 그 또 다른 쌍둥이인 스텔라는 백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밝히지 않았으니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속인 건 아닌데 자신을 감추면서 살아가게 되죠. 정하나 장편 소설의 친밀한 이방인은 쿠팡플레이에서 방영을 했던 안나라는 드라마의 원작인 소설인데요. 여기서 수지가 맡은 안나 역이 가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권을 놓고 봤을 때 서로 조금 결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 두 권을 비교해서 읽어줘도 괜찮은 구절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209쪽에 있는 구절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백인이 되는 데는 뻔뻔함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당신이 어딘가에 속한 것처럼 행동하면 누구든 그게 진짜라고 믿게 만들 수 있다. 이 구절도 이 책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고요. 260쪽에 스텔라는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만 누구에게도, 특히 데즈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 삶은 진짜가 아니었다. 블레이크가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짐을 싸기도 전에 그녀를 사무실 밖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하지만 스텔라의 무엇이 달라졌는가?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변장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새 이름을 쓰지도 않았다. 스텔라는 유색인 여자로 걸어 들어갔고 백인 여자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백인이 된 것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477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사는 게 어떤 이유에서든 불편할 때, 혹은 내가 가진 게 상대가 가진 것에 비해 적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특정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면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나 외모나 학력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능한 한계 내에서 종종 그렇게 한다. 그 바꿈에 거짓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거짓이라도 끝까지 누구 하나 알아차리지 못하면 진짜가 되어버리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바꾸고 싶은 것이 좀 더 근원적인 것 혹은 타고난 것에 가까워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 이를테면 흑인과 백인처럼 누가 봐도 바꿀 수 없는 피부색의 정체성 같은 것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건 분명 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피부색이 하얀색에 가까운 흑인으로 태어나 백인과 흑인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며, 이 소설에서는 그런 상황을 제시하여 우리에게 정체성 바꾸기에 대한 더 깊고 본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체성을 바꾸고 싶은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바꾸고 싶은가? 혹은
바꿀 수 있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개인적인 것인가? 사회적인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바꿈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격이나 외모나 학력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능한 한계에 대해서 종종 그렇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친밀한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나라는 사람은 다양한 이름으로 살아가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성별까지 바꿔가면서 이거는 스포인데 성별까지 바꿔가면서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책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또 콩쿠르상을 수상한 책은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가 없다는 의미일 텐데 이렇게 콩쿠르상을 수상했지만 프랑스에서 1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에 보면 11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라고 띠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상작임에도 대중적인 인기까지 얻은 책이다 라고 해서 화제가 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을 소개한 사람들 중에서는 올 상반기 단연 최고의 책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아노말리라는 책 제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상, 변칙, 모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이 책은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비행기 2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한 줄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3월에 같은 기장, 같은 승객, 같은 승무원들이 타 있는 비행기가 6월에 똑같은 기장과 승무원과 승객들을 태운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행기 승객이 어쨌든 200여 명이 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제 그 승객들을 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워낙 인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온 부분을 저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재미도 있어서. 책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딱 뒷면은 이렇게. 이 책 표지를 보고 나니까 이 책 표지 하나로 이 소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책을 다 읽고 나면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구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답니까? 상무관 양반. 당신 생각에는 내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앙드레가 농담을 건넨다. 이게 3월의 승객과 6월의 승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누가 원본이고 사본이냐 이런 걸 표현한 구절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어드릴게요. 437쪽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예전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집세를 내야 하니까 일하러 가고 먹고 마시고 예전처럼 사랑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겠죠. 우리는 우리의 착각을 증명하는 모든 것에 눈을 감고 삽니다. 그게 인간이죠.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빅토르 미젤 작가님의 발언은 오늘 아침 르피가로에 실린 필로메드의 기고문과 비슷한 데가 있네요. 우리가 인지 부조화를 줄여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걸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현실을 왜곡할 준비가 돼 있죠. 아주 작은 불안에도 해답을 원하고 우리의 가치관, 감정, 행동을 의문시하지 않으면서 사유할 방법을 찾습니다.
기후변화만 봐도 그래요. 우리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상탄소를 거침없이 배출하죠. 가상인지 아닌지 모를 화석에너지를 마구 태우고, 가상인지 아닌지 모를 대기 온도를 높이고, 가상인지 아닌지 모를 우리 종도 사라지겠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부자들은 상식이 무색하게도 자기들은 살 길이 있다고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꿈만 꾸는 신세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조던 필 감독의 어스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거든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 영화에서 도플갱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 영화를 보면서 휴일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질 결심 또 봐야겠다.